살다 보면요,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관계가 좀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, 여전히 마음 쓰이는 그런 관계들이 꼭 있죠. 네, 맞아요.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글들, 또 메모들을 보니까요, 바로 그런 관계 속 어려움, 특히 이게 오래된 관계에서 오는 그 불편함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이렇게 쪽먹는 관계들, 이걸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아, 네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소위 그 가스라이팅이나 만나고 나면 기운 쭉 빠지게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 뭐 이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았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관계에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또 건강하게 거리 두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청취자님 자료에 담긴 그런 핵심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뭐 복잡한 이론 이런 거 말고요. 실제 우리 삶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좀 찾아보는 거죠. 네, 좋아요. 그럼 먼저 그 청취자님 노트에도 여러 번 나왔던 가스라이팅부터 좀 짚어볼까요? 네. 상대방이 은근히 이렇게 당신이 문제야. 아, 그거 당신 착각이야. 하면서 내 판단력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계속 의심하게 만들죠.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, 정말 내가 이상한가?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.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? 그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관계는 정말 자존감을 심각하게 갉아먹을 수 있어요. 위험하죠. 정말요?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에너지 뱀파이어 얘기도 많았잖아요. 아, 네네. 청취자님 글 중에는 특히 뭐 피해자형, 지배형, 극적인 유형 이렇게 나누면서 특징을 잘 설명한 것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만나고 나면 즐겁기는커녕 그냥 기운만 쭉 빠지고 피곤함만 남는 사람들. 네, 꼭 있죠. 자기 힘든 얘기만 막 늘어놓거나 아니면 사사건건 통제하려 들거나 뭐 별일 아닌데 막 감정 폭발시켜서 주변 사람 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요. 맞아요. 우리 또래쯤 되면 이게 가족이든 뭐 오래된 친구든 직장 동료든 이런 관계 패턴이 꽤 이렇게 굳어져 있기가 쉬운 것 같아요. 네, 익숙해지니까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있진 않은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계속 그 건강한 경계 설정, 바운더리 개념이 강조됐던 거겠죠. 그랬습니다. 그 바운더리라는 게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거잖아요. 보내주신 글 중에 쇼펜하우어 고슴도치 딜레마 인용한 부분 그거 아주 딱 맞는 비유 같아요. 아, 고슴도치 딜레마요. 네, 너무 가까우면 서로 가시에 찔리니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.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인 거죠. 이게 근데 상대를 밀어내는 이기적인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럼요. 오히려 나를 지키고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한 지혜죠. 맞아요. 모든 사람이랑 다 막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다. 이걸 좀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거리 좀 둔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 전혀 없고요. 네, 그럼 이제 실제 대처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? 만약에 가스라이팅 상황에 처했다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이거였어요. 중요하죠. 믿을 만한 사람한테 털어놓거나 뭐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변호사나 상담센터 이거 문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, 요즘에. 네. 특히 거기서 벗어나기로 딱 결심했다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, 이것도 참 중요해 보였어요. 청취자님 자료 중에 그 가정폭력 관련 내용에서도 그 점이 딱 강조됐었죠. 맞아요. 상대가 알면 막 방해하거나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어떤 회유나 협박, 뭐 잘못했다 빌거나 막 극단적인 선택 암시하거나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, 이게 필요해요.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 또 휘둘리기 쉽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일상 속에서 조금 더 가볍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땐 어떻게 할까요? 청취자님 메모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아, 일적으로만 대하는 거요? 네. 업무 얘기 중심으로 짧고 간결하게 대화하고 뭐 불필요한 사담은 좀 줄이는 거죠. 그냥 일 파트너다.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아, 그것도 방법이겠네요. 그리고 뭐 거절해야 할 때는 미안하지만 지금 좀 바빠서요. 이렇게 큐션 단어 쓰고 아니면 일부러 바쁜 척하거나 헤드폰 쓰는 거 이런 비언어적 신호 활용하는 방법도 자료에 있었죠. 네네.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.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. 그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
상사평가 같은 거에 너무 막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. 그렇죠. 관계를 완전히 이제 정리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보내주신 글에 나온 노 컨택트로, 그러니까 취소 21일간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감정적인 독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에너지 뱀파이어 대할 때는 만나는 시간이나 대화 시간을 미리 딱 정해두는 거예요.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 전에 대화를 끝내는 거죠. 아, 시간 제한 두기. 네. 그리고 만난 후에는 꼭 커피 한 잔을 마시든 짧게 산책을 하든 나만의 회복 시간을 꼭 가지세요. 단 10분이라도 중요합니다. 결국 관계를 끊을지 아니면 관리하면서 유지할지는 상황 따라 잘 판단해야겠네요. 맞습니다.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피해를 준다면 단호하게 끊어야겠지만 직장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좀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. 물론 너무 힘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. 그럼요. 네,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건강한 거리를 찾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나이쯤 되면 무조건 참고 맞추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연습, 이게 꼭 필요해요. 이건 냉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의 표현이죠. 맞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님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관계나 상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네, 분명히 계실 거예요. 보내주신 자료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나눈 방법 중에 이건 나한테 맞겠다 싶은 걸 찾아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? 네, 작은 것부터요.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그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.